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0월의 마지막 금요일 10월 28일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네, 어찌되었거나 저찌되었거나 금요일이니까 우리는 외쳐봅니다. Thank God it's Friday. 네, 그래요. 금요일이에요. 네, 금요일이라는 사실로 위로를 받으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마무시하게 많은 지표들이 나왔고요. ECB의 금리 결정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진짜 지표들 발표가 있었음에도 미국 시장 박살나는 바람에, 미국 시장에서 빅테크들이 박살나는 바람에 모든 것이 굳혔습니다. 자, 그림으로 한눈에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게 그냥 시장이 전부 나빴느냐? 아니죠. 다우는 올랐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처음 시작하기 전에 또 멋있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야, 여기까지 오는데 많이 시간 걸렸습니다. 다우는 0.6%가 올랐고요. S&P는 0.6% 빠졌으니까 그냥 소소합니다. 그냥 평타 쳤어요. 근데 나스닥이 1.6% 빠졌는데 역시나 나스닥 빠진 데는 주요한 기업들의 하락이 있었죠. 자, 메타는 더 이상 빨갈 수 없을 정도로 빨개졌습니다. 이거보다 더 떨어지면 얼만큼 빨개져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저게 제일 빨간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무려 어제 장외보다 더 많이 빠졌습니다. 장외보다 너무 더 많이 빠져서 24.56%가 빠지면서 어제 이제 잠깐 실적을 말씀드렸는데 실적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당 순이익이 뭐 2점 몇 하다가 1점 몇으로 뚝 떨어졌었는데 뭐 전망이 좋았겠습니까? 전망은 안 좋았죠. 근데 전망만 안 좋았겠습니까? 뭐가 있었냐면 앞으로 우리 돈 많이 써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 앞으로 투자 엄청 할 건데 와, 이거는 뭐 투자자들한테 재앙이죠. 돈 못 벌지, 전망 안 좋지, 돈은 더 써야 되지. 오, 이 주주들 아주 최악인 조건들을 만들어줬죠. 그래서 24.5%가 빠졌고요. 네, 이제 그다음 실적 발표가 애플과 아마존입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애플이 4%나 빠졌습니다. 3%. 그다음에 아마존이 4%나 빠졌는데 아마존이 좋지 못해요. 자, 그래서 아마존 실적이 도대체 왜 이런 뭐가 문제인가 한번 살짝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주당 순이익이 얼마 나왔냐면 0.28 나왔습니다. 원래 이제 그 빅테크들 중에 가장 비싼, 소위 말하는 멀티플이 가장 높은 회사가 아마존이긴 한데요. 그럼 이게 엄청 못했느냐? 지난 분기에는 마이너스 0.2달러였어요. 그거보다는 잘했고 그 전에는 마이너스 0.378달러였고, 그러니까는 뭐 그렇게 나쁘냐? 그리고 예상은 0.22달러였습니다. 그리고 그 매출액은 예상보다 소폭 좀 낮았어요. 127비가 나왔는데 7.1비가 나왔는데 예상은 127.76비를 받기 때문에 조금 떨어졌습니다만은 뭐 그럴 수 있는데 주당 이익은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4% 빠지고 장외에서 지금 12% 빠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줄어드네요. 폐장 후 아까 이거보다 훨씬 더 빠졌는데 아마도 두 자릿수로 빠진 걸로 봐서는 뭐 가이던스 나쁜 거는 당연할 것이고 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성장률이 조금 꺾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가이던스만 안 좋았다면 아마 그 낙폭을 좀 더 줄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 클라우드를 건드렸으면은 이게 가장 큰 성장 동력이었기 때문에 아마존에서는 그게 건드려졌다면 두 자릿수 하락이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여질 것 같습니다. 다음 애플. 자, 애플 실적 보죠. 애플 실적은 여긴 좋아.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단순한 거지만 이렇게 실적을 보여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1.29달러 주당 순이익이 됐고 매출은 90빌리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상은 주당 1.26달러에 88.76빌리언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예상보다 모두 높은 매출과 주당 순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내년도에 대한 전망을 지금 여기서 잘할 수 있는 기업이 있을까요? 이 금리 상황에서 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게다가 달러 환산으로 따져보면 어떨까요? 달러 환산으로 따져보면 당연히 이익이 좀 줄어들 겁니다. 앞서 이제 메타가 그렇게 20%대의 폭락을 한 것은 달러 환산을 빼고 그걸 감안해서 계산을 해도 너무 많이 빠진 거예요, 실적이. 그런데 이제 지출까지 더 해야 된다. 이러니까 이제 좀 충격을 많이 받은 것이고요. 전년 애플의 경우 전년 동기비하고 비교를 해보면 전년 동기비는 1.24달러의 주당 순이익, 그냥 이번에 1.29, 그다음에
그 매출은 83.36 지난번 작년도 3분기에선 그랬고 이번에는 9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네들은 실적이 언제 많이 나옵니까? 3분기보다는 이제 4분기 크리스마스가 있는 그 주간이 가장 최고의 매출과 이익을 달성하는 기간이라서 다음 분기가 어떻게 되느냐인데 제가 보기에는 뭐 여전히 아이폰 그 14 프로가 구하기 어렵답니다. 지금 좀 풀렸나요? 좀 댓글 좀 알려주세요. 이거 최근 업데이트가 안 된 거니까 지난주까지는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그래서 이번 4, 4분기는 괜찮을 것 같고요. 실적이 웬만해선. 근데 주가가 떨어지는 건 아마 내년도 가이던스를 좋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충분히 볼 수 있을 거고, 근데 내년도 가이던스를 좋게 할 수 있는 기업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도 동시에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ECB에서 금리 인상이 단행되었습니다. 75bp 금리 인상을 ECB에서 단행을 하면서 유로존 금리가 기존 1.25%에서 2.00%로 올랐습니다. 네, 그림도 같이 보여주시죠. 얘네는 이제 예금 금리하고 한계 대출 금리가 이제 각각 다르게 나오는데, 제일 위에 이제 금리 결정된 거 보시면, 1.25에서 2.00으로 75bp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라가르 총재께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2번 연속으로 큰 폭의 금리를 인상을 결정했다.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걷어들이기 위해 상당한 진전을 추구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상당한 진전을 이뤘지만 아직 할 일이 더 많다. 그리고 앞으로 금리 인상 속도와 경로는 데이터에 따라 회의별로 결정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경기 침체 가능성이 도래하고 가능성이 더 높아진 불확실성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할 일을 해야 한다. 금리 올리겠다는 얘기죠. 우리 임무인 물가 안정에 집중하고 있다. 네. 라가르 총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격세지감이네요. 연초까지만 해도 했던 얘기들이 있는데 하여튼 굉장히 빠르게 이쪽도 미국을 따라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표들이 정말 많이 나온 날인데요. 오늘 지표만 얘기해줘도 시간이 다 갈 정도로 지표가 많았습니다. 저는 한국의 GDP가 발표되었죠. GDP가 전년비 3.1% 올랐습니다. 이전에는 2.9였으니까 전분기 대비로도 0.3% 올랐습니다. 요거는 이제 예상보다는 조금 지난번보다는 좀 낮습니다. 지난번에 0.7이었는데 이번에 0.3% 올랐고요. 미국도 GDP가 나왔는데요. 지난 분기까지 2분기 연속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뭐라고 했죠? 기술적인 침체에 들어갔다 했는데 이번 3분기 GDP가 3.3% 나왔습니다. 이전에 1.3% 이게 연율이겠죠? 예, 3.3% 나왔고요. 전분기 대비로는 2.6%가 나왔습니다. 이전에는 마이너스 0.6%였죠. 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플러스가 나와서 미국 지금 사실은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느냐 한마디로 따져보면 미국만 좋아서 그래요. 미국만 좋으니까 미국은 금리를 올려도 아무 상관이 없고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인플레를 막아야 되니까. 근데 다른 나라는 체력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힘든 거죠. 그러다가 체력이 안 되고 안 되다가 에이씨 니들 거 팔아버릴 거야. 니들 국채 팔아버릴 거야. 이러면서 이제 시장이 확 뒤집힌 거죠. 지금 아마도 이번 11월 FOMC 기자회견에 정말 귀추가 조목이 될 겁니다. 12월에 어떻게 할 건데? 아마 기자들이 12월에 어떻게 할 건데? 다 이 얘기를 물어볼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스텝 다운, 슬로우 스텝, 이런 걸 할 거냐? 라는 얘기를 전부 다 물어볼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어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패드와치 쪽에서는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음번에는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는 흐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GDP 물가지수가 나왔는데요. 전기비. 이거 재미납니다. 이전에 얼마였냐? 9.1% 지난 분기에. 자, 이번에 얼마 나왔느냐? 4.1%. 여러분 4.1%. 올해 우리 얼마 분다 그랬어요? 패트릭 하커? 네, 6%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떨어진 것 좀 봐. 예. 엄청 떨어졌죠? 자, 이것들이 이렇게 떨어지고 가장 중요한 거지만 약간 후행하는 시간당 임금의 상승률 같은 것들이 꺾이게 되면 연준은 75bp를 올려야 될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 근거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이렇게 보면 이거 12월 달에 대해서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더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죠. 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3분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7.3에서 4.2로 이것도 많이 떨어졌죠. 개인 소비 지출.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은 비슷합니다. 4.7에서 4.5고요. 자, 신규 취업수당 청구 건수가 매주 우리나라 시간 걔네 목요일로 나오죠. 얼마 나왔냐? 21만 7천 명. 지난번 얼마? 21만 4천 명. 3천 명 늘었고요. 자, 우리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흐름을 보자. 그래서 4주 평균 어떻게 되냐? 21만 2천 명대에서 21만 9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4주 평균 늘고 있는 거죠. 자, 기업 실적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예상 늘어나죠. 더 늘어납니다. 자, 메타 고용을 계속 더 창출할 수 있겠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정도의 실적과 이런 정도의 예상과 가이던스를 내고, 그렇죠? 물론 이제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된다니까, 뭐 메타버스 관련해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니까 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진 거고, 다른 기업들이 여기서 투자를 늘릴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자, 그 대표적으로 오늘 얻어맞은 회사가 어디다? 마이크론이다. 우리 어제 그랬죠. 삼성전자는 왜 감산을 안 하지? 감산을 안 하면 다른 업체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면서 야, 그러면 감산을 하겠다고 하는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은 어떻게 되는 거야? 뒤통수 맞네? 이랬는데 뒤통수 맞았습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8%나 빠졌어요. 네. 삼성 1등 업체예요, 여러분. 그리고 원가율도 가장 낮습니다. 많이 파니까. 원가율 가장 낮은 회사가 감산을 안 해. 근데 우리는 감산을 해. 야, 이거 잘못하면 적자나. 랜드는 적자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고요. D램도 본전치기나 할까? 뭐 이런 분위기가 이제 예상이 되는 거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무려 5.8%나 떨어진.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좀 얘네들이 좀 불리한 상황에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연속 실업수당 청구자 수는 138만 3천에서 143만 8천으로 늘었습니다. 네. 이렇게 실업까지 이렇게 되고 이제 실업률까지 이제 올라오는 게 보여지면 연준의 스탠스는 딱 발이 묶일 것이다.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될 것이고요. 자, 오늘 환에서는 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환율 동향 살펴보죠. 네. 어제 109에서 오늘 110.5로 별 동향이 아니고 많이 올랐네.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고요. 자, 유로 달러는 1.00 페러티를 회복한 다음 다시 깨지면서 0.996으로. 엔이 안 움직였어요. 하나도. 엔이 146.27로 거의 안 움직여서 좀 강세. 달러 위안은 공격적으로 한번 밀어붙이더니 다시 이제 올라서 7.25. 한국은 딱 그 중간쯤입니다. 중간쯤. 안 오른 엔화와 그러니까 강세였던 엔화와 약세였던 위안화 그 중간쯤의 약세를 나타내면서 1421원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왜 환에는 변동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냐면 채권 시장의 변동이 너무 커서 환 변동을 그냥 머릿속으로 이거 별거 그냥 쓱 지나가게 돼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채권 시장 동향 한번 살펴보죠. 야, 채권 봐요. 10년물이 4%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순식간에 떨어졌고요. 자, 2년물 같은 거는 이제 금리가 많이 안 움직여야 되는 애인데 얘도 10bp 넘게 떨어졌죠. 그 다음에 30년물도 꽤 떨어졌고, 그 다음에 5년물은 얘도 10bp가 넘게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금리가. 뭐 3개월 물이야 변화가 있을 수 없고 계속 그 콜금리를 반영하니까 이번에 이제 75bp 반영하고 있죠. 3개월물 저렇게 되는 거 보면. 자, 근데 1년물이 지난번에 4.6이 넘었어요. 그러면서 12월 금리를 그렇다면 75bp 올릴 걸 반영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게 4.5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4.5 미만으로 떨어진다는 건, 자, 이제 기껏 해봐야 50bp 올리고 끝일 거야 라는 생각을 채권이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 단기물을 통해서 그 스탠스를 보는데 2년물을 보면 여러분, 연준의 행동은 이제 더 이상 세게 못 나온다라고 이제 채권 시장 애들이 이제 프라이싱을 하고 있는 거예요. 4.4에서 4.28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2년물이. 그래서 그 채권 시장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대목은 뭐냐면, 이번에 연준이 금리를 올려봐야 이번 75bp 올리고 나면 이제는 확실히 끝이 보일 것이다. 확실히 소위 말하는 뭐 이걸 피봇이라고 방향을 전환하는 건 아닌데 하여튼 강세 엑셀을 세게 못 밟을 것이다. 12월부터. 그것을 이제 채권 시장은
빠르게 반영을 하고 있고요. 독일 국채 보세요. 독일 국채도 금리를 75표 올린 상황인데 2.1에서 1.9대로 굉장히 큰 폭으로 금리가 떨어지는 흐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달러가 이제 강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WTI는 거의 제자리였고요. 88.6. 네, 서폭 올랐습니다. 브렌트도 96. 금값도 거의 똑같은 상황 1667. 구리 가격은 뭐 거의 비슷합니다. 이건 7764에서 54로 바뀌었고 가솔린 가격이 다시 계속 올립니다. 2.92에서 2.99로 가솔가 계속 오르죠. 요거는 뭐 미국 저기 안 좋은 거고. 그다음 재미난 뉴스 하나. 미국의 수출량이 석유 수출량에 500만 배를 넘었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우디와 뭔가 이렇게 화합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경쟁 상대가 됐으니까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런 경쟁 상대가 되는 상황이니까 오펙은 감산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할 텐데 얘네들이 이제 돈을 쓸 게 있으니까 감산에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니들이 감세해라 막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자금 조달, 전쟁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지 오펙과 오펙 플러스에서 러시아가 배신할 가능성은 열어둬야 될 것 같다. 지금 굉장히 급박한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쪽은. 네. 그리고 이제 천연가스 가격 한번 살펴보죠. 천연가스 가격이 반등을 조금 했습니다. 자, 보시면 빨간색이 유럽이고요. 까만색이 미국인데, 네.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 이제 100 유로 기준으로 107.38 유로로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폭포수처럼 떨어지다가 소폭 반등하는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자, 투자 심리도가 요즘 제가 이제 과열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역시나 주가 빠졌는데 과열이 됐어.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게 왜 그러냐면 항목 중에서 이것을 구성하는 항목 중에서 채권 관련 항목이 지금 막 그게 탐욕 지수로 나오는 거예요. 걔들이 굉장히 높은 탐욕 지수로. 왜? 채권 가격이 지금 미쳤잖아요. 가격이 미쳐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이 피어 앤 그리드는 별로 유의미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생각보다 더 오른쪽으로 갈 것이다.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역시 이 고비였는데 고비를 못 넘기고요. 두 가지 고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얘기를 먼저 드렸던 것은 달러가 강세가 되는데 어떻게 달러 환산 이익이 늘어날 수 있을까? 어렵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가이던스까지 나빠지는 것 봐서는 높은 금리 상황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지금 가이던스에 반영이 되고 있다. 미래의 전망에 대해서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우리가 핀미디닷컴에서 보셨습니다만 빅테크들 얘기만 해드렸는데 빅테크들 외에는 오른 종목 수도 꽤 많습니다. 지수 빠진 거에 비해서는 오른 종목이 꽤 많았다는 거. 그것도 같이 염두에 둬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고요. 그리고 빅테크들 주가가 떨어지면 확실히 밸류에이션이 떨어집니다. 미국이 15배, 16배 수준의 멀티플을 이익 대비 주가 배수를 기록하게 된 이유는 이 빅테크들한테 비밀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까지 떨어지게 되면 지금 그 소위 말하는 PER 배수가 뭐 13, 11을 향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얘네 주가가 낮아지면.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주가가 너무 낮은데?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평균이 약 한 15, 16배 사이잖아요. 15, 16배 사이인데 최근에 뭐 그게 더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그거보다 훨씬 많이 떨어지는 주가가 나온다면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염두에 둬야 될 것은 기준금리 4%는 낮은 금리가 절대 아니다라는 거. 상당히 높은 금리고 그리고 부채 시대의 금리 1%는 부채가 적었을 때 1%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력이 더 크다라는 점도 같이 고려하셔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가가 많이 빠졌네. 이것들을 사람들이 인식해서 그리고 게다가 12월 달에 50bp밖에 금리를 안 올릴 건데 이런 생각을 하면 랠리를 뽑겠죠. 랠리를 뽑는데 랠리는 금리 4%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랠리라는 것. 즉 상단이 막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를 감안하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그리고 격려해주신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작은 채널 이렇게 알콩달콩 키워가는 저희 증시각도의 TV가 되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